은퇴 후 61세가 되면 닥칠 현실을 적자 인생이다 또는 빈손 은퇴다라는 다소 자극적인 문구들이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 인생과 빈손 은퇴를 막기 위한 세 가지 예방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뉴스 제목에 61세 적자 인생, 빈손 은퇴자들 돈 쓸 곳을 많은데 노후가 없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국민 이전 계정을 살펴보면요. 인생에서 흑자를 내는 기간은 약 33년이라고 합니다. 즉, 42세 때 정점에 도달하고 61세가 되면 버는 것보다 나가는 비용이 많은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무엇보다 50대인 경우에는 최근에 결혼도 늦게 하셔서 노후 생활비와 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높은 집값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비 때문에 이러한 지출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50대에 닥친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막상 60대가 돼 보니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가 되고 60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 좌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일거리도 없고 대책도 없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후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잘 되어 있다. 여기는 1% 정도고요. 또 잘 되어 있다 두 가지를 합쳐보니까 아주 잘 된 거랑 잘 되어 있다는 8.7%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나머지 약 90% 정도는 보통이거나 잘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이 보통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김남도 교수의 2023년 트렌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평균 실종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평균은 점차 실종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하신 약 39% 정도 이분들의 어쩌면 절반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현실에서 느끼는 노후 준비가 그나마 그럭저럭 된 세대는 약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물론 현금 흐름 기준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십니다. 시골에서 근검자족하면 뭐 200만 원도 남는데 무슨 생활비가 300이라고 겁을 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무엇보다도 높은 부동산 거주비, 여기에 따른 뭐 대출 이자 비용, 또는 그 다음에 사교육비라든지 자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노후가 되겠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61세의 적자 인생으로 전체적으로 돌아서게 되고, 특히 그 모아둔 돈들도 뭐 미래를 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또 걱정이 되는 빈손 은퇴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두 가지 전체 틀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를 막기 위한 게 지출의 구조를 좀 조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 현금 흐름이 흐를 수 있는 어떤 일거리나 일자리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일거리를 어떻게 늘려가느냐라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출 구조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에서 비용이 드냐면요. 건강 문제,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아프게 되면 모든 비용을 쏟아붓게 되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뭐 부모님이나 자녀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60세를 넘어섰다면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산책을 하는 것은 정말 남는 장사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교육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50대 중반에 또한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한데요. 서울에 뭐 변두리도 이런데 강남이면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러한 교육 격차는 아마 학부모라면은 굉장히 체감을 할 겁니다. 이 비용의 갭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큰 그것이 결국은 은퇴 자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자녀가 독립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 불안감과 그 걱정은 강창희 소장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아가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현금 평생 현역 관점에서는요, 현금 흐름이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퇴하게 되면은 더욱더 통장 관리를 하게 되죠. 가계부를 뭐 쓰지 말래도 쓰게 되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지출이 어디에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수입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좀 더 긴 호흡으로 설계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전체적인 현금 흐름 측면에서 전 세계를 보면 부자 나라인데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월 생활하는데 비용이 노부부 둘이 예를 들어서 한 연 4천만 원이 들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 4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뭐 미국인 경우에는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요새 붐을 일으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주택연금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월 4천만 원이 든다면 드는 비용을 외국에서 똑같이 쓸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를 고민해서 활동하는 이런 시니어들도 있고요. 물론 여유로운 경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댓글에서 보신 것처럼 살던 곳을 이동을 해서 아니면은 구조 비용을 변경해서 하는 것들 또 일거리도 노인 일자리인 경우도 30만 원짜리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 50만 원, 100만 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느냐 또한 최근에는 노인 일자리도 86세까지 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사시게 되면은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이 필요하고 적합한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의료, 문화, 뭐 가족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서울에 계신다면 그곳에서 아주 소소한 일거리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마치 예전을 돌이켜봐서 한 10년을 준비한다면 그 이후의 10년은 더욱 화려할 수 있다는 것을 50 플러스 센터를 활용하시는 많은 시니어들이 선례로 뭐 아주 대폭적이진 않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일자 퇴직한 지 한 10년이 됐는데 예전에 잘하던 리서치나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각 분야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일거리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좋은 분들도 만나고 어느 순간 또 기회도 되고 이런 분들을 보고 또 저와 같이 일하시는 60대, 70대 시니어들을, 액티브 시니어들을 봤을 때 아, 이분들이 월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소소하지만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음을 정하셔서 어떤 분은 시골에 가셔서 정말 빈집에 사시면서 10년 동안 생활하시는데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 자녀를 잘 키우고 그 누구보다 건강한 삶을 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이켜보시면 그런 사례가 많으니 한번 진지하게 앞으로의 5년, 10년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거리와 평생 현역을 생각하는 자세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게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고 더 나아가서 조금 현금 흐름에 여유가 있는 상위 앞에서 보시는 한 8에서 9%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조금 더 부족한 분들에게 어떻게 기부하고 환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면 기부할 때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시고 전문 직종이나 어떤 성취를 이루신 분들은 작은 기부들을 생각합니다. 이 기부가 예전처럼 뭐 재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 지인 중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청년의 꿈을 살리기 위해서 그 청년들의 월 평균 수입이 뭐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꿈을 유지한다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지원하는 방법, 그것이 아주 소액인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경의 미래를 생각해서 60 넘어서 뭐 70, 80까지도 모임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환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61세 적자 인생과 빈손 은퇴가 아닌 오히려 61세에도 꾸준히 할 거리와 현금 흐름이 흐르고 그것이 많은 분들은 더 적은 분들에게 돌아가고 또 사회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교육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같이 안전망을 만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것들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